오로라 MySQL 버전 3 업그레이드의 모든 것으로 발표하게 된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 이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떨리네요. 네, 우아 형제들은 왜 갑자기 잘 사용하던 DBMS를 업그레이드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EOL 때문입니다. 엔드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이 정책은 특정 버전에 대해서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을 의미하는데요. 이때부터 해당 버전에 대한 유지 보수나 지원이 공식적으로 중단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AWS MySQL 버전 2의 EOL은 언제일까요? 네, 바로 내일 2024년 10월 31일 날 표준 지원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우아 형제들은 신규 MySQL 서비스들에 대해서 기존 신규 MySQL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버전 3로 많이 생성했었지만 기존 서비스를 사용하던 DBMS들은 대부분 오로라 MySQL 버전 2로 이 서비스들은 주문, 회원, 인증, 결제 등 여러 주요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의 목표를 정했는데 간단했어요. 첫 번째, 무중단 점검을 해보자. 두 번째, 사용자가 별도의 신경을 쓰게 하지 말자. DBA가 모든 업그레이드 작업을 책임지고 개발자분들이 별도의 신경을 쓰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업그레이드는 이렇게 진행했어요. 사전 준비와 POC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업그레이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로라 3의 시대로 들어가는 걸로 세 가지 파트를 분류했습니다. 먼저 사전 준비와 POC입니다. 업그레이드 시나리오와 업그레이드 방법 검증 그리고 이슈 대응을 토대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업그레이드는 어떤 방법으로 할까 제일 먼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방법이 총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기존 DB에서 신규 DB를 만든 다음에 해당 DB에 있는 데이터를 복제하고 리플리케이션을 걸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플레이스 방식으로 저희가 콘솔에서 딱 버전만 바꿔가지고 누르는 순간 이제 진행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으로는 아무래도 업그레이드 동안 서비스가 불가하고 MySQL 테스트도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었던 방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블루그린 배포 방식인데요. 이 방식으로 저희가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전환시 순단이 짧았고 미리 이제 그린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린에서 저희가 미리 테스트 해볼 수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목표가 두 가지였잖아요. 무중단 점검을 해보자. 그리고 사용자한테 최대한 영향을 덜 줘보자. 라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부합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블루그린 방식을 선택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첨된 블루그린 방식을 통해서 좀 AWS 메뉴에도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오늘 전반적인 세션 이 내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클러스터의 운영 중인 환경을 블루라고 합니다. 이 블루의 환경이 운영되고 있는데 블루그린 배포를 생성하게 되면 생성된 시점에 동일한 DB를 스냅샷 복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그린입니다. 아직까지는 MySQL 버전 2거든요. 그 다음에 버전이 업그레이드 이제 블루그린 배포 때 버전 업그레이드 선택했다면 그린에 있는 DB는 내가 선택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린의 업그레이드가 끝나게 되면 MySQL 빈로그를 통해서 생성된 시점부터 리플리케이션으로 운영 중인 블루 환경에 갱신된 트래픽들을 동일하게 그린에 전달되게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블루와 그린의 데이터는 동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작업을 할 때 이제 스위치 오버를 하게 돼요. 스위치 오버를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블루 쪽으로 연결되는 통신도 끊어지고 블루에서 그린으로 리플리케이션 가는 것도 리플리케이션 레그 복제 지연이 없으면 끊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엔 전환이 되게 되면서 기존 그린의 이름은 블루의 이름으로 변경되고 기존의 블루였던 것들은 블루 다시 올드라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기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동일한 엔드포인트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전환 시 순단 이외에는 영향 없이 업그레이드된 신규 블루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방법을 정하고 나니까 DB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업그레이드 대상을 살펴보니까 뭐 한집 배달, 뭐 배민 셀프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정말 많게 나눠져 있는데 그 이유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의 우아 콘들을 보시면 우아 형제들이 MSA로 이렇게 구성된 것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장표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MSA로 구성되다 보니 여러 서비스들이 역할에 따라서 각각의 클러스터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개수는 약 500여 개 이상, 60여 개의 팀, 한 300여 분의 개발자분들과 소통해야 했습니다.
많은 클러스터들을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이걸 목표에 맞게 가능할까라고 의문이 있었지만 그래도 처음 정한 목표대로 진행해보자라고 마음으로 최대한 많이 고려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표에 맞게 하려면 일단 한 번에 여러 대의 블루그린을 생성했어야 했어요. 저희가 정말 기계처럼 몇백 대를 업그레이드 했어야 했는데 이런 많은 양의 클러스터들을 일일이 수동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블루그린 배포를 한 번에 몇십 대까지 배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블루그린 배포를 하다가 중간에 실패하는 여러 원인 분석도 필요했어요. MySQL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예시를 들어서 예약어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로스나 랭크 같은 기존의 MySQL 버전 2에서 사용하던 그냥 단순한 명령어들이 예약어로 등록이 되면서 업그레이드 할 때 실패되는 케이스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백틱을 써서 지금처럼 감싸주거나 혹은 다른 단어로 대체해주면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주면 되는데 이러한 좀 예외적인 케이스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 하나하나 좀 분석해 나가면서 진행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표준과 다르게 특정 파라미터를 기존 서비스와 동일하게 설정해야 하는 예외 처리도 필요했어요. 저희는 오로라 MySQL 3로 가면서 여러 가지 표준 파라미터들을 지정했지만 각각 서비스가 여러 개로 분리되다 보니까 각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파라미터들이 필요했고 해당 파라미터들을 하나하나 예외 처리를 하면서 진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생성된 블루그린을 동시에 몇십 대를 스위치 오버할 수 있게 했어야 했습니다. 몇십 대를 동시에 작업할 때 아무래도 한 대씩 순차적으로 작업하게 되면 한 클러스터당 걸리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한 5분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5분 정도 잡게 되면 매 순차적으로 쌓여있던 클러스터들이 시간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블루그린 배포를 단시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병렬로 진행하는 것들을 코드화시켰습니다. 그렇게 병렬로 진행시키는 블루그린 전환은 이제 명령어를 보내서 약 30초에서 1분 내에 여러 개의 클러스터가 동시에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약간의 팁을 먼저 드리자면 블루그린 배포 관련돼서 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치 못한 실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작업일 당일에 블루그린 생성을 만드셔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하루 전에는 미리 진행해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위치 오버 같은 경우는 스위치 오버 이후에 바로 파라미터를 보시면 파라미터 싱크가 체크를 하지 않을 때 펜딩 리부시 될 수 있어요. 저희가 블루그린 생성을 만들 때 저희가 만든 파라미터들로 등록을 시켜놓고 블루그린 생성을 만들지만 실제로 재부팅이 그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하고 나서도 디폴트 파라미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버전 변경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다이나믹이었지만 스태틱으로 변경되는 파라미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오로라 3로 업그레이드 할 때 이 파라미터들은 나중에 천천히 고쳐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이 파라미터를 보면 스태틱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리부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파라미터도 좀 주의해 주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여러 대를 동시에 배포하게 만들었는데요. 각 서비스마다 파라미터들이 다른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요. 먼저 서비스별로 8.0의 기존 주요 파라미터들을 동기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전 설정이 아니라 좀 업그레이드 되면서 필요한 설정들에 대해서 스킵하고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동기화시키지 않았고 좀 이름이 바뀌거나 그룹 위치가 바뀌는 엣지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보안 프로세스 작업을 했습니다. 밑에는 그런 엣지 케이스들 하나 정도만 갖고 왔는데요. 파라미터 그룹 위치가 변경된 케이스예요. 인스턴스 어댑티브 해시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 버전에서는 인스턴스 파라미터 그룹에서 설정할 수 있던 파라미터였습니다. 하지만 3버전이 되면서 이 파라미터가 인스턴스에 사라지고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에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저희는 복제를 할 때 인스턴스 파라미터는 인스턴스 파라미터끼리, 클러스터 파라미터는 클러스터 파라미터끼리 해서 기존 서비스 복제를 해왔는데 막상 인스턴스 파라미터 복제해 보려니까 이 파라미터가 없던 거죠. 이런 엣지 케이스들을 하나하나 좀 체크해 가면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업그레이드 할 때 어떤 파라미터를 봐야 할까 이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살짝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업그레이드 하면서 신경 써야 할 파라미터들 전부는 못 가져왔어요. 하지만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영향도가 있는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전부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좀 인터널 템프 메모리 스토리지 엔진 파라미터를 좀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시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인터널 템프 메모리 스토리지 엔진 파라미터는 오로라 3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생긴 파라미터예요. 템프의 저장 유형을 설정하는 부분인데 디폴트가 템프 테이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을 했어요.
기존보다 템포 테이블이 더 좋은지 메모리 파라미터 성능이 더 좋은지 테스트를 했었고 기존보다 좀 메모리의 성능이 아무래도 조금 더 좋고 기존 호환성들을 고려해서 해당 파라미터를 저희의 메모리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로라에서는 이 파라미터가 저희가 메모리로 바꿔놓더라도 라이트에서만 적용되고 리더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제약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템프 관련된 에러들이 발생했었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라이터로 전환시켜서 진행할 수 있게 막 가이드를 드렸었고 템프 관련해서 에러가 발생하신다면 좀 해당 파라미터들을 좀 미리 검토해 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파라미터들까지 다 정리되고 나니까 좀 성능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여러 파라미터들을 변경하게 됐고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실행 계획들에 대한 변경으로 정말 성능을 최소한적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는 시켜야 하는데 업그레이드해서 더 성능이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성능 테스트를 도입했습니다. 기존 블루그린의 장점은 하나의 기존 그린 환경을 통해서 미리 성능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개발팀한테 그린의 엔드포인트를 제공해서 여러 쿼리들을 확인해 보시라고 최대한 가이드를 드렸었고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좀 보안 과정을 더 거치자라고 해서 기존 블루에서 슬로우 쿼리를 0으로 낮춘 다음에 특정 시간 동안 셀렉트 쿼리를 한 5분 정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집된 쿼리들을 가지고 그린에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성능 테스트를 진행했고 이렇게 됐을 때 그린에서 발생한 슬로우 쿼리 및 기존 쿼리 대비 지연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해서 애널라이즈 테이블이라든지 쿼리 튜닝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최소한 오로라 버전 2보다는 성능이 더 나올 수 있게 가이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능까지 다 만들고 나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블루그린 만들어가지고 성능 테스트도 해보고 업그레이드만 딱 진행하기엔 너무 아깝다 보니까 결국 블루그린을 좀 생각해봤어요. 근데 블루그린이 결국 이 클러스터끼리 스위치 오버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업그레이드 하는 김에 미뤄왔던 작업 처리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온라인 DDL을 되지 않는 작업이 오로라에서 어떻게 작업하시나요? 온라인 DDL이 되지 않는 작업에 대해서. 근데 기존 온프레미스였다면 뭔가 리플리카부터 진행하고 리플리카에 잘 적응되면 뭔가 페일오버 해가지고 또 최대한 소스의 부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블루그린하고 거의 동일하거든요. 근데 오로라에서는 공유 스토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PT 온라인 스키마 체인지 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온라인 DDL이 되지 않는 작업에 임시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리네임을 하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소스에 직접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영향도도 높고 관련 시간 동안 DBA가 모니터링도 해야 하고 끝나는 시간이 표시는 되지만 그 끝나는 시간조차도 뭔가 99%부터는 계속해서 기존의 시간보다 더 들어가는 명확하게 알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블루그린 통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저희는 적용했어요. 이제 대용량 테이블을 파티션 테이블로 변경하는 작업과 한 DB 안에서 표준화된 캐릭터 셋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건 블루그린을 생성하고 연결한 이후에 그린에서만 작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블루와 그린의 설정을 변경했습니다. 이 방법은 아무래도 좀 사이즈가 큰 테이블들 약 100기가 이상의 작업 시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이즈가 큰 DDL의 작업 실패를 낮추기 위해서 그린에서 먼저 올렌 알터 로그의 크기를 증설했습니다. 대용량 DDL 작업 시 해당 값이 낮으면 실패라는 케이스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기존 디폴트가 1기가였는데 저희는 10기가로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린의 파라미터 설정을 변경하면서 리플리케이션을 위한 릴레이 로그 크기와 파라미터 조절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리플리케이션의 복제 지연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데 그것들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 그린에서 릴레이 로그 크기도 증설하고 이 병렬로 주는 것들로 해결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는 블루의 설정을 변경했습니다. DDL 작업이 끝난 후에 복제 지연을 빠르게 줄이기 위해서 설정한 것들인데요. 먼저 빈로그를 좀 병렬로 처리할 수 있게 두 개의 파라미터들을 설정했습니다. 보시면 빈로그 트랜지션 디펜던시 트래킹을 라이터 셋으로 변경했고 리플리카 패러럴 타입도 로지컬 클럭으로 변경했습니다. 물론 상황과 서비스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 분리하신 분들은 로지컬 클럭보다 데이터베이스가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다 고려하셔서 이 파라미터들을 설정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DDL 작업을 하는 동안 이 리플리케이션을 끊어놓게 되는데 블루에서 리플리케이션을 그만큼 보관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빈로그 리텐션도 시간 단위인데 240시간 열흘로 보관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제 중단을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에 이제 블루의 트래픽이 들어오더라도 DDL 작업을 돌리고 있다 보니까 락이 걸려서 그 트래픽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결국은 복제 지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안전성을 위해서 복제를 중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필요한 작업, 아까 말씀드린 파티션 대용량 테이블 작업이나 캐릭터셋 변경 작업들을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린에 적용을 시켰는데 이런 경우 이런 작업들이 아무래도 대용량 파티션이나 대용량 테이블의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백그라운드로 실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테이블 단위로 대부분 작업이 진행되는데 좀 여러 가지 트랜잭션들을 틀어 놓으셔서 테이블 단위로 병렬로 처리하는 것들이 최대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복제를 재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제가 잘 되었는지 상태를 좀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요. 복제 이제 딱 리플리케이션 끊기고 다시 연결을 시키고 나면 쇼 리플리카 스테이터스를 보시면 이제 복제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복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뜨게 돼요. 여기서 세컨드 비하인드 소스라는 필드가 복제를 다시 재시작하면 기존에 좀 누적됐던 시간들을 반영해서 한 몇십만 초까지 막 늘어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찍히는 건 괜찮은데 점차적으로 그 숫자가 줄어드는지를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면 해당 원인을 분석하셔야 돼요. 이제 뭐 블루 자체에서 변경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그린이 처리하는데 걸려서 다 못 받아준다 이런 거라면 처음에 이제 파라미터 세팅했던 것처럼 패러럴 워커도 좀 조절해 보시고 그린 장비의 스펙도 바꿔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복제전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설정을 원복시킵니다. 만약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전환까지 스위치 오버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다면 좀 그린의 스펙을 복제전이 발생하지 않은 성과에 좀 조절하셔서 비용을 절감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모든 작업이 생성 이후에 저희 파티션 작업도 해보고 진행을 했어요. 그럼 이제 결국은 대망의 스위치 오버인데 이 스위치 오버 때 걸리는 시간은 저희는 7분 내 10초간 2번 정도의 순단이 발생합니다 라고 전달을 드렸어요. 첫 번째 순단은 스위치 오버 때 10초 그리고 인스턴스를 리부팅할 때 10초입니다. 스위치 오버 시 시간 제한을 입력할 수 있는데 저희는 기본값인 5분을 사용했어요. 이건 특별하게 하진 않았지만 전환을 할 때 이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이 전환 작업 자체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스케줄러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이벤트 스케줄러는 블루와 그린 둘 다 독립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그린에서 실행 시 만약 이벤트가 존재하게 되면 블루에서 이벤트가 실행돼서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또 그린에서 똑같이 그 이벤트가 실행되면서 데이터를 조작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리플리케이션이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플리케이션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블루 그린 생성 시에는 해당 파라미터를 5% 꺼두고 실제로 전환 시에는 해당 파라미터를 ON으로 변경시키게 됩니다. 저희는 프로시저로 진행하는 작업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로라 3를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관련된 시스템 테이블들의 콜레이션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대서문자 구분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프로시저 관련된 수정을 소스에서 좀 한 다음에 그 과정들 또한 전환 과정에 녹여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그 대응을 위한 재부팅이 제일 컸는데요. 마지막 전환 후 모든 인스턴스를 재부팅시키게 됩니다. 이 인스턴스 재부팅으로 인해서 서비스 다운타임이 한 번 더 늘어나게 되는데 해당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파라미터 보실 때 이제 파라미터 싱크를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생성 직후 디폴트 파라미터가 적용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생성 때 재부팅을 하셔도 돼요. 생성 만들고 난 이후에 재부팅을 하시면 펜딩 리부시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적용시키면 되지만 저희는 다음과 같은 버그가 있어서 전환에 같이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전환 중 운영 중인 블루 장비에서 리플리케이션 호스트 스테이터스 테이블을 서버 아이디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기존의 서버 아이디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그린의 리플리케이션 호스트 스테이터스 테이블의 서버 아이디가 기존 블루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린에서 사용하던 걸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오게 돼버려요.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MariaDB JDBC 커넥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페일 오브 후 마스터와 리더를 구분하는 추가 커넥션이 해당 테이블의 서버 아이디를 사용하게 되면서 리더로 올바른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3.04 버전에서는 재부팅밖에 없었어요. 재부팅을 하게 되면 예전에 블루가 사용하던 서버 아이디가 업데이트돼서 업데이트가 그대로 되고 리더로도 접속이 원활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블루그린 업그레이드하면서 계속해서 문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현재는 3.07 버전부터 스위치 C 서버 아이디가 자동으로
전환된다고 답변을 받았고, 다만 저희는 LTS 버전인 3.04 버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전환 로직에 이 리부팅까지 넣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환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복구 계획을 생각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저희가 개발자분들한테 업그레이드 할 때 복구 계획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는 롤백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실제로 이 DB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 결국 해야 하고 꼭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롤백은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경우 롤백은 할 수 있게 해놓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전환 시에 생성되는 빗로그 파일과 포지션 정보를 가지고 올드블루 DB에 백워드 리플리케이션을 걸어놨어요. 이렇게 백워드 리플리케이션을 걸어두고 만약에 롤백 할 일이 생기게 된다면 어플리케이션에서 기존 지금 블루 장비에 있는 접속을 끊고 백워드 리플리케이션이 복제 예전이 없는 상태에서 끊은 이후에 어플리케이션은 예전 장비를 바라보게 하려고 했습니다. 오로라 MySQL 3에서는 MySQL 2로 리플리케이션이 공식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불안전을 좀 해소할 수는 없었지만 다행히 롤백을 한 케이스도 없었고 백워드 리플리케이션 또한 잘 연결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롤백까지 다 준비를 하고 나서 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진짜 베타에서도 이렇게까지 블루그린을 사용해야 돼? 라는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중단 점검, 사용자가 최대한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이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 블루그린 방법을 선택했지만 이 방법은 아무래도 그린 생성에 막 50분, 버전 업그레이드는 60분, 스위치 오버하는데 10분, 막 총 2시간이 가까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또한 그린을 생성하면서 추가 비용 또한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그냥 블루에서는 인플레이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메이저 버전 업그레이드 반절인 60분만 소용하면 되었고, 실제로 베타 같은 경우는 다운타임이 길어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린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또 그린을 생성하는 것들에 대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베타는 좀 심플하게 가자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베타는 인플레이스 방법으로 전부 같이 진행을 했고요. 이 결정을 통해서 비용도 시간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원까지 다 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이슈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커넥션 수가 일정 수 이상 접속되지 않았고 MySQL 풀 스캔 지수도 막 80K까지 치솟게 되었어요. 상태를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다음에 쿼리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Show global variables like inodb read only. 접속해 있는 세션의 read only인지를 확인하는 쿼리인데 MariaDB JDBC 같은 경우에는 세션마다 해당 쿼리를 날려서 라이터인지 리더인지를 확인하게 합니다. 다만 이 쿼리 같은 경우는 오로라 2에서도 똑같이 진행이 됐었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3에서 업그레이드 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해 보니까 기존의 해당 쿼리가 2에서는 로우를 근데 이게 화면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2번 읽거든요. 화면 로우를 2개 읽었었는데 해당 쿼리가 오로라 3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656개의 로우를 읽게 됩니다. 자그마치 320배의 부하가 똑같이 했던 쿼리가 320배의 부하를 추가로 주는 거죠. 그 이유는 해당 테이블을 구성하는 엔진이 메모리에서 퍼포먼스 스키마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퍼포먼스 스키마로 변경되게 되고 기존 핸들러가 2건을 읽던 거에서 656건을 읽게 되었던 거죠. 이것들에 대한 대책은 간단했습니다. 이 show global variables like inodb read only 쿼리 자체를 select 골뱅이 inodb read only로 바꿔주면 됐었어요.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실제로 있는 로우도 없고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버그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했습니다. 저희는 MariaDB JDBC 버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었는데 이 버전이 2.4.1 버전부터 관련돼서 기존의 저 show global variables like inodb read only 쿼리가 select 골뱅이 inodb read only로 바뀌는 것을 확인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해서 안정성을 토대로 2.7.12 버전을 표준화로 시켜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운명의 그날입니다. 8월 7일 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목표는 스위치 전환까지는 40분 이내 작업을 해보자. DB 작업 자체는 40분 안에 끝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점검은 이제 공지는 3시간을 드렸지만 전체 점검은 2시간 이내 한번 해보자 라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대상은 약 50개의 클러스터였어요. 주문과 회원과 여러 가지 서비스 동시적으로 엮여 있다 보니 한 50개 정도의 클러스터가 되었고, 이것들을 40분 이내에 그리고 전체 시간은 2시간 이내에 진행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약 스위치 오버까지는 35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DB 작업 자체는 40분 내에 클러스터 50개가 전부 업그레이드 이후에 전환까지 되었던 거죠. 그 후 필요한 서비스 확인을 하고 나니 총 점검 시간이 정확하게 128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서 서비스 영향들은 없었고 점검 시간도 예상 시간 3시간보다 한 3분의 1 줄은 2시간 정도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로라 3를 적용하고 나서 변경된 점입니다. 업그레이드 하면서 기대했던 점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IO 옵티마이즈드와 DDL 작업 시 인스턴트 알고리즘이 도입된 것들이었는데요. 먼저 IO 옵티마이즈드입니다. IO 사용이 높은 DB들에 대해서는 좀 성능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IO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작업도 내부적으로 없어지면서 내부 워크로드 감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IO가 높은 장비에 워크로드 장비에 이 IO 옵티마이즈드를 적용시키면 레이턴시 감소 효과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른쪽에 장표를 보시면 커밋 스러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슷하거나 증가한 경우가 생기는데, 실제로 커밋 레이턴시 같은 경우는 IO 옵티마이즈드 적용하고 난 이후에 기존에 22ms/s까지 올라갔던 게 5ms/s 정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또 성능 이외의 비용도 좀 절감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IO 옵티마이즈드 같은 경우는 IO의 사용량이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지출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대 40%의 비용 절감까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밑에 도표를 보시면 인스턴스 비용이랑 스토리지 비용 같은 경우는 IO 옵티마이즈가 조금 더 높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IO에 대한 비용들은 기존 스탠다드에서 받았다면 IO 옵티마이저를 적용하면 청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코스트 익스플로러 콘솔에서 코스트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디멘션을 유세지 타입으로 바꾸시게 되면 어떻게 비용이 청구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표 같은 경우는 IO 옵티마이저 적용해야 할까요? 전체 비용 같은 경우는 토탈 코스트가 $87였고 IO 비용이 $15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 비용의 약 17.5%이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도표를 한번 보시면 똑같이 디멘션의 유세지 타입을 바꾸신 이후에 결과값을 확인해 봤습니다. 비용을 확인해 봤는데 전체 비용이 $1,006 그리고 IO 비용이 약 $336입니다. 이런 경우는 IO 옵티마이즈를 적용하는 게 적합할까요? 네, IO 비용이 전체 비용의 34.4%이므로 IO 옵티마이저 적용하는 것들이 적합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적용한 지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적용 전에는 평균 $750였고 IO 옵티마이즈 적용하고 나서부터는 평균 한 $550 정도, 약 $200가 줄어들고 비용은 26.6%가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코스트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근데 비용이 실시간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약 비용 청구까지 최대한 3, 4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시간적으로는 조회가 되지 않지만 3, 4일 정도 소요된 전체적인 흐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마지막 업그레이드 기대 효과에서 DDL 알고리즘에 대해 인스턴트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인플레이스 방식은 내부에 템프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내부에 템프 테이블을 생성하고 해당 템프 테이블에 원본 테이블에 정보를 읽어서 그대로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템프 테이블에서 DDL 반영을 하고요. 이 DDL 반영하고 난 이후에 DDL 반영 동안 들어온 데이터들을 다시 템프 테이블로 옮기게 됩니다. 그 이후 양쪽에 메타데이터 락을 걸어서 트래픽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테이블 리네임으로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컬럼을 추가하는데 테이블 사이즈에 따라서 1시간 혹은 테이블 크기에 따라서 막 몇 시간씩 걸리는 작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이제 인스턴트가 들어와서 오로지 메타데이터만 적용하기 때문에 몇 초 안에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좀 저희가 테이블 컬럼 추가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러한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효과를 많이 보았다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요. 맺으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목표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무슨나 목표를 달성했는가? 그리고 사용자가 별도의 신경을 쓰지 않았는가? 무중단 목표는 약 500대 중에 450대를 무중단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50대는 아까 말한 운명의 날대 점검을 통해서 같이 한꺼번에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약 90% 이상을 무중단 점검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자가 별도의 신경을 쓰지 않았는가라고 했을 때
특별하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가 느끼기에 DB에 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었고 업그레이드 이후 성능상의 이슈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은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저 혼자만이 진행했던 건 아닙니다. 대량의 클러스터들을 작업하기 위해서 좀 한 번에 여러 가지 배포 기능도 넣으신 팀원분들도 계시고, 새벽에 같이 작업을 진행해 주신 팀원분들도 계시고, 뭐 DDL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디버깅 하셔서 지식을 공유해 주신 팀원분들도 계시고, IO 옵티마이즈 같은 경우 비용 산출해 주신 팀원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스토리지 서비스 팀이 좀 다 같이 진행한 프로젝트여서 좀 감사의 인사드리려고 이 장표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운영과 가이드를 좀 제공 드리고 싶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